후보자 및 정당 관계자 여러분,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유권자를 만나서 정책과 공약을 알릴 수 있을까 고민 많으실 겁니다. 여기 정책과 공약을 많은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선거제도, 바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선거방송 토론입니다. 실제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효과 분석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약 87.9%가 TV토론에 관심이 있으며 이는 곧 후보자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론회를 통해서 후보자는 많은 유권자에게 효과적으로 자신의 공약을 알리고 부동층 유권자의 표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권자는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과 자질을 직접 비교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토론회는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때 공영방송사와 지상파 방송사는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토론회를 중계방송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토론회는 구시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합니다. 토론자로는 후보자가 참석해야 합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며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토론자로 참석해야 하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를 토론자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선거방송 토론위원회는 유권자가 투표 전에 토론회를 시청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투표 기간 전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또한 유권자가 언제든지 다시 시청할 수 있도록 다시 보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론회는 기본적으로 생방송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녹화 방송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편집 없이 방송됩니다. 국회 의석수, 직전 선거 정당 득표율, 최근 4년 이내 선거의 후보자 득표율,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초청 대상 후보자와 정당이 결정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초청 대상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토론회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선거인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방송에서 고지하게 됩니다. 또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토론회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회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후보자 및 정당의 경우에도 토론회 또는 연설회를 개최해서 유권자에게 비전과 공약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선거방송 토론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생방송 토론이라니 긴장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토론자가 토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해서 토론회 관련 주의사항 등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설명회에서 토론자의 자리와 발언 순서를 추첨으로 결정하니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의 진행 방식은 해당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토론회에서 주로 쓰이는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작 발언입니다. 시작 발언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출마의 변과 핵심 공약 등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입니다. 다음은 사회자 공통 질문과 개별 질문 방식입니다. 사회자 공통 질문은 선거방송 토론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형이며 하나의 주제에 대해 모든 토론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동일한 내용의 질문입니다. 사회자 개별 질문은 토론자별로 각각 다른 질문이 주어집니다. 주도권 토론 형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토론자들이 번갈아가며 주어진 시간 범위 내에서
토론 진행의 권한을 갖는 토론 방식입니다. 지목한 상대의 답변 시간도 주도권이 부여된 토론자의 시간에 의해서 차감되며 지목한 상대가 답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하는 등의 세부 규칙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약 검증 토론 형식입니다. 토론자가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발표한 공약에 대해 다른 토론자들과 질문 및 답변을 하며 상호 토론하는 방식입니다. 시간 총량제 토론 형식은 각 토론자에게 주어진 총 발언 시간의 범위 내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발언하는 상호 토론 방식입니다. 첫 번째로 발언할 토론자를 사전 추첨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후부터는 거수 등으로 사회자에게 발언권을 신청해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토론의 종료 직전 토론 과정에서 주장했던 주요 내용을 보완 및 강조하며 마지막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입니다. 특히 시작 발언과 마무리 발언은 주어진 시간 안에 발언을 마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실제 토론회에서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여러 가지 진행 방식을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으니 다양한 진행 방식으로 토론회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유의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론자는 통상적인 장신구나 배지, 법에 따른 선거운동용 위옷, 어깨띠를 제외하고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선전구호 등을 게재한 표시물을 착용하거나 부착할 수 없습니다. 토론을 하려면 참고 자료가 필요하겠죠. 토론회에서는 A3 용지 규격 이내의 서류, 도표, 그림, 그 밖에 참고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론 중 참고 자료를 제시할 때는 2장 이상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스튜디오 조명에 반사되지 않도록 코팅하지 않은 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토론회 진행에 필요하다고 결정해서 전자기기를 제공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론자는 토론회 진행 중 토론회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임의로 토론회장을 벗어난 경우엔 다시 토론회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사회자는 이미 퇴장 사실을 고지하고 방송 자막으로도 표출되니 토론 중에 퇴장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토론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해진 발언 시간을 초과하면 사회자가 중지를 요청하거나 마이크가 음소거 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을 수 있지만 제한된 시간에 모든 후보자가 공정하게 시간을 쓸 수 있도록 발언 시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발언 내용도 중요합니다.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 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언급하게 되면 사회자가 발언을 제재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론자의 발언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은 사회자가 제재하거나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토론회장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거방송 토론이란 무엇이고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까지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서 후보자 본인의 강점은 물론 유권자를 위해 준비한 정책을 아쉬움 없이 알릴 수 있는 기회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